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해시태그는 바로 G7 정상회담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이 열린 일본 히로시마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일본 총리가 6개월 만에 다시 만난 모습입니다. 이 5분간의 만남에서 한미일 정상은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회동이 종료된 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해서 3자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G7 정상회담,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낱낱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보면서 황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전 세계의 눈은 히로시마로 향했었죠. 자,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이 열려서인데요. 자, 여러 의제들에 대한 G7의 통합 의견으로 예상과 같이 중국과 러시아는 바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포스탁 데일리 최영호 대표와 함께 G7 정상회담 좀 정리해보고요. 그 속에서 한번 우리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젤렌스키가 와서 네네. G7 신 스틸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티셔츠 한 장 입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티셔츠 한 장 입고 왔는데 예. 거슬리시면 아유, 말 안 지적을 보십니다. 해주십시오. 예. 어유 호랑이가 좀 멋있게. 코리아. 예. 그리고 용인지 호랑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예. 호랑입니다. 이거. 호랑이군요. 네. 멋집니다. 예. 아니 근데 이 G7 정상회담이 어떤 회의인지부터 좀 우리가 살짝 좀 짚어보고 가볼까요? 1973년도에요. 네네네. 이제 근본위제가 이제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때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이 경제가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5개 나라가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갖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경제 위기를 넘어가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죠. 저희 이제 G5에서 G7으로 처음엔 재무장관이었다가 이제 정상들로 바뀌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98년도에 G8이 돼요. 맞아요. 예. 네, 러시아가 갔다가 2014년도에 크림 번더 때문에 이제 쫓겨나니까 그렇죠. 한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모든 사람의 바람이었죠. 예. 이게 대박이에요.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 후에 왔던 그런 이제 5명 말고도 이제 온 사람들 들락날락한 거를 보면 4번을 초청을 받으면 그 다음에 돼요. 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몇 번째 초청 지금 이제 받았죠? 2번째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계속하면 4번째 정도에는 지금 평균적으로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깃발이 있는데 네네.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반대하는 나라가 있어요. 요 나라인가요 혹시? 네? 나라일까요? 이 나라는 이제 넘어왔잖아요. 넘어왔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이 나라가 잘못했는데 예. 지금은 지금 우리나라에 좀 반대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독일하고 캐나다입니다. 왜 반대를 할까요? 독일 캐나다. 모르겠어요. 좀 그 이해가 안 성향을 가네요. 어떻게 예. 알아요? 근데 자 구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네. 아시아를 대표하는 건 일본 일본이죠. 하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쪽에서 보면 우리나라보다 GDP라든가 세계 순위 지금 떨어지는 나라가 몇 개 보이네요. 이탈리아도 보이고요. 예, 이탈리아 예, 역전됐죠. GNP도 안 되고 캐나다도 네네. 우리가 이길 수 있고요. 그렇죠. 등등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자격 조건은 딱 갖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또 지도국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갖춰 나가는 부분들이 어떻게 될 맞아요. 것인가.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뜸이 좀 들어야 되는데요. 네. 이제 지금 길을 냈기 때문에 한 2번만 한 다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들어주면 돼요. 그렇죠. 자, 일본은 뭐로 하냐면 우리나라한테 이제 우리나라와 관계 잘하지만 사실은 유엔 상임위에 가고 싶은 거예요. 도와줄게, 내가 거기 등 긁어줄게 이러면 되거든요. 그렇죠. 서로 윈윈해야죠. 예, 그다음 미국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잘 동맹하고 그다음 나라들 몇 군데 이제 가서 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한 캐나다하고 독일이 이슈가 없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올라가면 반대를 했었어요 옛날에. 뭐가 엮여 있는 게 없죠 별로. 그러니까 예. 근데 이 전체 우리가 G7이라는 게 이제 전체 글로벌을 이끌고 나가는데. 네. 아시아를 대표하는 게 한 나라만 있는 게 그게 좀 모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아가 이렇게 땅덩어리가 크고 사실 제일 크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G7 합하면요 전 세계 GDP의
29%밖에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브릭스라는 그 조직을 아시잖아요. 브라질, 네네네. 러시아, 뭐 해서 인도, 뭐, 예. 거기가 34%예요. 굉장히 높네요. 뭐 GDP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야, 니네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29%가 지금 30%대 어디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확대하면서 아시아에서도 좀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로 건너가는 거.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좋고 전 세계 특히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의 뭐 한국과 일본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오죠. 그렇군요. 네. 자, G7 정상회담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그 안에서 나왔던 이야기나 이런 것도 좀 같이 해볼까요? 어쨌든 이제 변곡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네네네. 일단은 이렇게 G7 뭐 1913도 쭉 보면 적이 하나가 딱 우리가 목표점이 있으면 활발하게 해요. 맞아요. 또 요거는 공국의 적이 있어요. 네, 딱 예, 있잖아요.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 딱 있다 네네네. 보니까 지금 뭐 수위들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올해 G7의 이 특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핵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게 G7이에요.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네. 핵 감축을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핵은요 딴 데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핵 감축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공급망을 짜겠다. 네네네. 이 부분들로 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이거 뭐 자기네 나라에 다 내용이 있는데 지금 외부의 적을 이용해서 다 자기 국익을 대표하면서 새로운 공급망을 짜는 것이 일단은 이번 G7의 특징 중에 하나 있고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기시다 총리는 자기 이력서에 한 줄이 들어가고 싶은 거죠. 핵 전쟁을 없앤 최초의 회의다. 그거를 자기는 타이틀로 얻고 싶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 고향이 히로시마거든요. 그렇죠. 또 히로시마에서 했잖아요. 이번에. 네, 히로시마에서 하고 그래서 핵이 없는 핵을 주제로 하면 안 되거든요. G7에서는 다른 많은 조직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오를 조금 소위 말하는 으쌰으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7개 나라뿐이 아닌데 초청국까지 다 합하면 20개국이 와서 왔다 갔다 맞아요. 했거든요. 범위를 넓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범위를 넓히면서 소위 말하는 대오를 형성한다. 그것이 이번 큰 뭐 바깥에서 본 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각국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 이것들이 사실 조금 모순된 것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중국과 러시아는 또 난리 났겠죠. 지금 짝짝꿍하고 마이크론 지금 때렸잖아요, 벌써. 바로 그래서 경제 제재 가했죠. 제재 예. 들어가고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얼마나 지금 짝짝꿍이 돼 있냐면요. 브라디보스톡 항구를 164년 만에 중국한테 쓰도록 허용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사실 이번에 이태리가 뭐를 이제 뒷공장을 했냐면 1대1로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나라 아니에요. 네네네. 1대1로 안 들어가겠다 선언하기로 했었거든요. 약속했어요. 네네네. 그래갖고 이제 뭐 연말까지 그거를 포기한다고 얘기 안 하면 자동으로 5년이 더 넘어가는데 네. 이태리가 그걸 얘기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할 뻔했죠. 예, 싸한 거예요 지금 분위기. 거기 분위기는 이게 단일 대오로 가는 것이 아니네. 거기다가 이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채를 딱 잡고 야 뭐 만찬 끝나고 자 우리 정종이나 삭개나 하면서 얘기를 합시다. 근데 자기 코가 석자 아니에요 지금. 네네. 회의 끝나자마자 전화통 들고 지금 미국하고 야 부채 협상 어떻게 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코드도 뭐 자기가 안 간다 그래서 거기서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뭐 흐지부지. 그다음에 한미일 이 삼국 정상회담도 미국으로 좀 오세요.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 거기에 제일 큰 형벌인 미국이 조금 더 채를 잡아줬으면 좋았겠는데 좀 중심을 못 잡고 있다. 좀 네. 약간. 말로는 지금 뭐 화려하게 나왔죠. 뭐 네네. 새로운 공급망 만들고 그다음에 뭐 다 북핵 간다 그러지만 실질적인 모습은 조금 없었던 네네. 부분들이 지금 뭐 좀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막고 나서 가서 G7에 홀가분하게 좀 이렇게 회의를 그렇죠. 하려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의회랑 이제 협상이 좀 잘 안 되면서 그쪽에 좀 많이 생각이 쏠려 있다 뭐 이렇게 좀 봤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한미일이 만났잖아요. 그렇죠. 한미일이 또 만났고 또 셋이 또 만나자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수준의 공조가 이루어질 것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그렇죠. 들기도 새로운 해요. 수준이란 단어가 나왔고요. 네네네. 그거를
삼국이 협의를 한 과정에서는 그거를 꼭 넣자. 그래서 이번에는 공동 성명이 아니라 삼국에서 각자 성명을 냈거든요. 네네네. 요 단어는 꼭 넣어줘라.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봤는데 왜 그럼 미국으로 불렀냐? 거기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아직 조율이 안 된 부분들이 있든지 아니면 진짜 새로운 수준의 고강도의 협의체를 더 가는 것인지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해서 미국에서 하면 바이든이 면이 훨씬 더 살잖아요. 또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다 국내 정치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외교의 90%는요 국내 정치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뺀 상태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슈를 몰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렇죠. 국내에서 여론조사를 보니까 트럼프에 좀 뒤지는 것으로 좀 나와 있더라고요. 좀 많이 뒤지는 것 같아요. 예, 한 8% 그래서 가까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서. 사실은 48, 40년 엎치락뒤치락 했고 2% 차이가 안 났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좀 확 벌어지고 벌어졌어요. 있으니까 예, 예. 사실은 자기가 급하죠.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한국, 미국, 일본을 이제 미국에서 좀 네. 회의를 갖기로 좀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자, 요 이야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상회담에 그래도 방문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성과에 대해서 한번 좀 쫙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나온 부분들에 이제 한국의 어떤 위상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네네. 이제 K 라이스라든가 그랬고 아프리카에 내주는 그다음에 2,400만 달러의 이제 뭐 의료 쪽 지원을 해준다든가. 네네. 그다음에 한미일 공조의 지금 핵심 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그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 G7이 이제 한국까지가 들어간다면 사실 한국,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은 스윙 스테이트다. 거기가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실 우리의 눈높이는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성과면으로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참 좋은 현상들이 나온다면은 그래도 지금 이제 사실 뭐 미국이 강력하게 지금 끌고 나가는 이 새로운 특히 새로운 형용사가 났어요. 강인한 공급망. 강인한 공급망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솔직히 황영카랑 저랑 둘이 솔딱솔딱 해서 얘기할 거지만 네네. 최근에 우리를 괴롭힌 이 국가가 사실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잖아요. 반도체법이라든가 IRA법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 그렇다면은 그런 거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미국의 스탠스는 아까 정확히 말씀하신 게 거기는 내년도 선거입니다. 이제 선거 체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뭐 부채 한도도 이렇게 뭐 지지부진한 상황이라서 여러분 조금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은 좀 버리셔야 되고 정치인의 눈에서 정치의 선거에 이기는 눈으로 주식시장을 보셔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와 경제는 정말 한 끗 차이잖아요. 그렇죠. 다 연관이 돼 있고. 정치, 그러니까요. 경제. 왜냐하면 1903년도에 네. 우리가 원래 정치, 경제가 합치로 해서 정치, 경제학이었거든요. 그렇죠. 1903년도에 맞아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거를 갈라요. 분리시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경제학이 된 거고요. 네. 사실 경제가 뭐의 줄임말인지 아시죠? 경세재민. 세상을 구하고 뭐 백성들을 구한다. 그 경제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 정치에서 할 일이지. 예, 예. 그거의 준말이 경세재민의 경제거든요. 그건 몰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는 진짜 이재학을 하고 싶었는데 뭐 나라를 구하라 그래요. 네. 우리 뭐 전생에 죄진 거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깨알지까지 알려주셨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거를 진짜 꼭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대만이랑 중국과의 관계가 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또 주요 의제 중에 하나였잖아요. 왜냐하면 대만이랑 중국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혹시라도 무슨 전쟁이라도 난다라고 얘기가 날리면 경제가 굉장히 많이 흔들릴 거란 그럼요.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의 경제를 안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연관이 안 될 수가 없고 우리나라의 총 수출의 23%를 중국이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한 마이크로는 또 경제 제재까지 꺼내 들었고 중국의 영향이 있겠죠. 그럼요. 이번 거기다가 회의로. 대만이 한번 흔들리면요. 네.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주한 미군을 어떻게 할 것인가거든요. 네네. 주한 미군을 그러면 제일 가까우니까 뭐 거기다 투입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우리가 선전이죠. 예. 이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기 끔찍한 일들을 네네네. 우리 스스로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하고요. 그다음에 이 대만의 문제는 요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면서 네.
세계적인 공조가 잘 안 되네 이렇게 지금 답이 나왔단 말이죠. 네네. 등등의 지금 사실 대만 문제는 뭐 중국의 뭐 일국 이 체제에 우리가 뭐 도전하느니 많이가 아니라 우리의 목까지 지금 올라온 아주 심각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대만 문제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스탠스도 잡을 수가 없어요. 네네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스탠스를 잡을 수가 없네요.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상상도 안 가네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한미일 그래서 방어 체제가 공고에 가는 부분들은 사실 대만까지 사실은 염두에 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중국이 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중에 사드가 있잖아요. 아, 또 그럼요. 한국에 좀 미사일 기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중국이 여기를 가만 놔둘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 여기부터 치고 들어오는 거죠. 불안불안하네요, 그러면은 진짜. 그때 제일 예. 이제 화장실 가서 웃을 사람은 김정은이고, 그렇겠네요. 예, 뭐 등등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뭐 요번에 독일 대통령 와서 한 얘기 있잖아요. 네. 군사정보 협정 맺자. 뜬금없이 독일하고 우리하고 왜요? 다 그런 것들이 사실 영향이 국제 있군요. 정세의 네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다른 나라와 공조를 하겠다. 뭐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국익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정상회담의 결과 그리고 글로벌 경제 영향은 좀 어떨지 살짝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여러 나라가 같이 이제 뭐 모여서 하는 회의는요 경제에 영향이 없습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려야 됩니다. 다 각자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뭐냐면 협의체가 나올 때 그때부터 뉴스에 시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은 뭐 여러분 뭐 나온 결과들이 아직 뭐 굉장히 이제 아직은 덜 성숙돼 있지만 연합체가 뉴스에도 여러분 움직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합체가 발족이 돼서 거기에 이제 활동이 시작돼서 거기에 어떤 강령으로 나가는 것까지 보시고 움직여도 충분한 부분이고요. 크게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어떤 업종이나 이런데 조금씩 건드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세를 형성하지 못했던 게 지금까지의 어떤 국제기구들이 나오는 과정에서의 주식시장의 영향이기 때문에 네네. 그냥 우리 황혜인 선생의 스토킹을 잘만 보고 계시면 여러분 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군요, 제가. 이게 만약에 뭐 잘못된다고 되면요 그때 후닥 또 제가 나와서 여러분 또 도와드릴 아이고, 테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예. 과정으로 보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그 부채한도 협상 어떻게 보십니까? 타결될까요? 177회째입니다. 예. 타결됩니다. 177회째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하다가 막판에 해결되더라고요. 네, 지금요 200년 동안 176회를 했어요. 네, 맞네요, 177회 맞네요. 예. 갑니다. 이건 걱정하지 네. 마십시오. 무조건 그리고, 가는 거라고 말씀을. 주가에는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걸로 움직일 주식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또 유쾌하게 또 정치, 경제 각 부분의 이야기를 다 풀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오칭찬 한 번만 네.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옷보다 선생님이 더 멋지십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와 경제는 참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머릿속에 잘 넣어두면서 공부해서 경제 이런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타킹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내일 역시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